그러면 문화원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같고 또 제안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모든 정책은 투트랙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지만 대면 사업과 비대면 사업, 그러니까 언택트, 온택트가 두 개가 동시에 기획이 돼야 된다. 그걸 예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전제돼야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지구를 돌보는 우리의 사업들, 지구를 걱정하는 우리의 사업들의 컨셉이 어느 정도 같이 수반돼야 된다. 가령 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사업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다 텀블러를 가지고 오고 자기 개인 컵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한다. 이런 것부터가 그 사업 기획 안에 들어가는 탑재돼서 늘 끊임없이 그걸 행동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문화원의 사업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문화예술판의 이 대응도 상투적이었지만 이 어르신 사업이야말로 상투성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이런 수직적인 어떤 이런 그 문화예술 교육의 형식이 10년 동안 아무 어떤 그 문제의식 없이 진행돼 왔고 이런 것들이 좀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대량 생산해서 대량 소비하고 대량 유통하고 대량 폐기 처분하는 이런 자본주의적인 악무안의 어떤 그 사슬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궤도를 이탈하겠다는 시민들이 이제 많아질 때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우리가 본다면 문화예술 교육에 너무나 관성적으로 해온 이 방식을 좀 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란 프레임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다. 교육이란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활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주강사가 따로 있고 어떤 뭐 수강생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가 이렇게 상호 배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것인지, 그러려면 전제가 돼야 될 것이 예산 사용에서의 이게 이 탄력적인 자율성이 필요해요. 그 어떤 돈을 쓰는 내용 형식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용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좀 같이 조응할 필요가 있겠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사업 10년이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이 그 어르신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공고화 시켜버린 그 10년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봐주는 면에서 그 쇄신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쇄신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을 그냥 놔버려도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걸 누가 붙들고 있는 거야? 정부 정책 지원 사업으로 봤을 때는 문화원 연합회에서는 저 파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은 있겠죠. 근데 일선 현장에서는 저게 정부의 목적 사업, 노인 복지를 위한 목적 사업처럼 쓰였고, 그러다가 이제 그 복지 부분들이 확장되니까 저걸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전환들이 필요하고, 그 돈을 어딘가 다른 곳에 돌리고 싶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들인데 굳이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과연 일선 현장에는 있느냐? 문화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실제로 어르신 사업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현실적으로 느끼나요? 어떤가요? 어르신 사업은 처음의 의도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예술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한 것이 없으니 문화원이 실험을 통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이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어떤 그런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듣고 갔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실버 밴드였었거든요. 근데 실버 밴드가 보통은 그냥 밴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했던 거는 음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악보조차 볼 수 없는 어르신도 가리키고 함께 해서 그걸 이끌어주는 거를 청년 밴드들이 맡아주고 이제 학생들과 함께 해서 세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어떤 샘플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정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입증도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목적은 없어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문화원이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어르신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네, 근데 골치는 또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연합회와 연결을 해갖고 뭐 정산도 그렇고 컨설팅도 그렇고 하는데 또 연합회라고 하지만 연합회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담당 팀을 둬서 외주를 줘서 외주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 같지도 않고 목적성,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고 네. 두 번째는 문화원에서 실험하고 개발을 하면 우수한 프로그램, 우수한 결과물로 도출이 돼서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어느 부처서든지 문화원 연합회에다가 문화와 관련된 것을 던져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너희가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될 수 있는 여지가. 그래서 문화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험 무대로서의 강점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치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사업이 문화원의 대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어르신 사업은 문화원의 대표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는 일 말고도 여러 부처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을 문화원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를 놓쳤으니까 돌아갈 수 있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 입장으로는 굉장히 아픈 얘기일 수 있겠는데 현장에서 네. 느끼는 목소리는 또 굉장히 연합회에서 느끼는 목소리.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 네.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 열풍이 광풍처럼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단순히 어떤 주기가 있어서 돌아오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르신 사업을 접근하는 우리들의 방식이, 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르신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재탄생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새로운 포맷은 없을까? 적어도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새로운 포맷으로 탈출구가 없는 어르신 세대에게 자유롭게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가져왔던 그런 부분들을 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마련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력을 우리는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 문화원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축제를 다시 바꾸자.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계속 상투적인 거였거든요. 수많은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열풍을 불고 안 하는 축제가 없잖아요. 또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그리고 대규모 사람 불러들이는 행사를 해왔거든요. 그런 것 좀 집어치우자. 언택트하지만 심정적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제. 이런 거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록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지금도 1년이 그냥 지나갔는데 코로나19를 겪어나가는 각 지역에서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대처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글뿐이 아니라 사진으로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의 중요성이거든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 로컬 택배 시대가 되는데 로컬 단위에서의 그 주체성의 가장 그 셀 단위는 뭐냐면 마을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주체겠지만 이 마을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거는 문화원이 가장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인문학적 접근에 의해서 시민의 의식을 좀 바꿔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느리지만 천천히 저희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작은 변화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생각의 이런 변화들이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네. 문화원이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있지 않았는가라는 이제 반성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 고장에서 나서 이 고장에서 10대, 20대, 30대 대대손손만 우리가 산다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새로 오는 사람, 어제 새로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지역이 낯설거든요. 근데 낯선데 더 먼 얘기를 부터 하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관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니까 요즘에 저희도 이제 마을 조사나 뭐 이런 것들 또 구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하고의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기억에 없는 얘기로 갈수록 이 집중도가 떨어지다가 당신이 어렴풋이라도 아니면은 아버님, 할아버님께서 해주신 얘기만큼이라도 교차점이 생길 때부터 막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쭉 그 이야기와 이런 부분의 시점도 조금 더 밑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그렇다면 근현대사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던 부분. 그 다음에 그것도 역시 과거니까. 예. 과거죠. 거기서부터 또 더 끌어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당장 현재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먼 얘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을 때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애양심이 생기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간에 하나의 구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의 방향 전환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더 많은 얘기들, 우리가 못다한 얘기들도 많은데 그거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깊이 얘기가 좀 나눠져야 될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문화원 관계자들이 좀 더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졌을 것 같아요. 사업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 제일 와닿는 말은 문화원이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시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에 훨씬 더 빨리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문화원이 더 늦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컬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코로나 이후에.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지역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문화원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좀 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을 좀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장시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